제가 건강 강연을 전국 곳곳에서 하는데 이 강연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이 있다면 딱 세 가지만 알려주세요. 말해보세요. 이런 말씀 하거든요. 다들 첫 번째가 암 걸리기 싫다. 두 번째 치매 걸리기 싫다. 세 번째 심혈관 질환 걸리기 싫다. 풍 같은 거 이런 얘기 하십니다. 대부분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분들이 걸리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암, 치매,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당뇨 이 모든 질환의 원인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바로 만성염증이에요. 만성염증이라 그러면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냥 뭐 좀 안 좋다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정말 진료하면서 이 환자들의 증상을 체크하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많은 원인들,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원인의 한 7, 80% 이상이 이 만성염증과 깊숙하게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진료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놀랄 때가 많고, 더불어 이런 분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주로 이제 혈액을 맑게 하는 청혈 치료로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임상에선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청혈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희 부친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거든요. 하늘 사셨는데 항상 저한테 많은 병들의 원인, 대상포진, 아토피, 알레르기, 관절염,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 또 만성 피로, 혈액순환 장애, 하다못해 손발찬 수족 냉증까지도, 이런 것들이 사실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만성염증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병들의 많은 원인이 혈탁으로 인한, 그러니까 혈액이 탁한 걸로 인한 혈액순환의 문제로 인한 게 많단다라는 것을 저에게 임상 사례로 참 많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한의과 대학 다닐 때 학생 때니까 벌써 한 35년 전의 일이네요. 제가 방학 때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 병원에서 제가 실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상에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50대 여성 환자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손발이 차가지고 수족냉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원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진맥을 하시고는 환자분께 하신다는 말씀이, 당신은 아랫배, 하복부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혈탁증, 혈탁이 너의 원인이다라는 그런 진단을 내리셨거든요. 그리고 그분한테 처방했던 처방이 그때로선 저에겐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청혈단이라는 처방전이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속으로, 아니 이분은 냉증 때문에 내원하셔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 처방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청혈단이라는 게 피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 노폐물,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빼주는 그런 청혈작용이 위주가 되는 약초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청혈단이. 근데 그게 딱 청혈단이 처방에 나온 걸 보고, 아, 이건 의외다. 이거 아버지가 좀 잘못 처방하신 걸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분이, 그러니까 내원하고 나서 한두 달 뒤에 다시 오셨어요. 근데 너무 놀라웠던 게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더구나 본인이 한 7, 8년 정도 계속 고혈압 약을 장복하고 이제 집안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항상 본인은 뒷목이 무겁고, 밤이면 밤마다 다리 쥐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다가 다리 막 마비돼서 쥐나서 깨신 그런 정도로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되고 몸 컨디션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손발도 따뜻해지고 쥐도 좀 많이 안 나는 것 같고 증상이 호전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건강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굉장히 기뻐하시던, 해맑게 웃으셨던 그런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저한테는 그 사건이 일종의 가르침으로 삼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모든 병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표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본을 보는 본치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일종의 가르침이었거든요. 아무튼 청혈 얘기하다가 지금 옛날로 흘러갔는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어딘가 불편하고 쑤시고 좀 아프다, 찌뿌다하다, 몸이 컨디션이, 또 난 아침 저녁으로 별 이유 없는데 자꾸 붓고, 밤에 왜 특히 다리에 쥐가 잘 나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하다, 이러신 분들은 만성염증, 오늘 주제에 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 만성염증이 뭐길래 이렇게 서두가 긴가 하실 거예요. 말 그대로
만성적인 염증입니다.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이 세균하고 바이러스와 계속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싸우다가 죽은 면역 세포하고 이 바이러스 찌꺼기들이 미세한 염증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만성 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증할 때 염자가 불화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염증의 한자가. 그러니까 염증은 그야말로 불에 불이 타는 거예요. 내 몸이 활활 불타고 있는 정말 큰일 난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이 불타고 있는 불을 끄는 소방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불이 잘 꺼져야 되는데 잘 안 꺼지고 계속해서 타게 되면 소방관이 쉴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의 면역 체계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거죠. 소방관이 불 끄고 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면역세포가 오히려 내 몸의 면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공격해버리는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상포진, 아토피,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들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만성 염증은 우리 혈관을 떠돌아다니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염증이 폐로 들어가게 되면 폐렴, 장으로 흘러가면 장염, 뇌로 흘러가면 뇌졸중, 관절로 가면 퇴행성 관절염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질환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바로 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암은 그야말로 염증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외에도 염증이 일으키는 질환의 종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만성 염증이 일으키는 질환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다음 영상 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만성 염증이 이렇게 큰 질환이 될 때까지 우리 몸은 우리한테 전혀 신호를 주지 않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만성 염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일단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몸의 어떤 불편한 통증으로 나타나요. 이런 분들 보면 건강검진 하잖아요. 전혀 이상 없다고 진단받은 병 하나도 없고 나는 항상 음식도 가려 먹고 영양제도 골고루 잘 챙겨 먹는데 이상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내 몸은 점점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무기력하고 기운 없다, 맥 빠진다. 이 대부분의 것들 툭하면 없던 통증이 생기고 하다못해 여자들은 손발 차고 쥐나고 생리통도 너무 심하다. 이런 대부분의 것들의 근본적인 배후에는 만성 염증이라는 게 이렇게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성 염증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궁금하실 텐데 만성 염증이 이렇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제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액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 활성산소가 만성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청혈, 혈액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간입니다. 음주하고 막 밥 많이 먹고 과식하고 폭식하고 여러 가지 약들 막 남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약물과 지방이 우리 몸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간을 공격하는 거죠. 청간, 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신장입니다. 이 신장은 우리 몸의 그 쓰레기 하차장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혈당을 급속히 올리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인스턴트 또 과도한 약물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장을 공격해서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실 약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식이요법이 참 중요하죠. 식이요법 하면 제가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 만성 염증이니까 염증을 없애주는 소염제를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사실 약 아니고도 항산화 그리고 소염 역할, 염증 효과가 풍부한 식재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시켜 드렸던 대표적인 생강청편에서 아마 보시면 될 거고요. 또 양파, 마늘, 계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그 항산화 식품들이거든요. 이 외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껍질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껍질에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돼요. 껍질 맛도 없고 식감도 안 좋고 그런데 웬 껍질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껍질 중에서도 양파 껍질, 마늘 껍질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만성염증이란 주제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에게 포도 껍질 많이 드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실천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특히 이 껍질에는 외부 환경을 극복하면서 생기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대표적으로 이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심장병 예방 효과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고, 혈액 중에 청혈 효과, 특히 왜 피덩이, 혈전들 이거 생성을 예방한다는 논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 포도 껍질 레스베라트롤 관련해서 그런 논문들이 정말 많거든요.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 의대 연구팀이 이미 1997년도 1호로 사이언스 과학 잡지에 발표한 이 레스베라트롤에 대한 연구 결과에 보면은 포도에서 추출해서 정제한 이 물질이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 만성염증을 없애고 종양 발생과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에 대해서 이미 1997년에 발표가 있을 정도로 이 포도 껍질에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항암 효과, 또 피를 맑게 하는 청혈 효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 많이 드시고 껍질도 잘 씻어서 버리지 말고 드시고요.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포도 껍질만을 해가지고 그걸 그 건강식품으로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만성염증 말씀드렸는데 내 몸에 염증 수치가 어떻게 하면 높다고 생각할까? 만성염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테스트 준비했습니다. 자가진단 한번 해보시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첫 번째, 체중이 갑자기 늘고 먹어도 배가 고프다. 두 번째, 유독 단 것이 많이 땡긴다. 세 번째, 머릿결이 푸석푸석하고 윤기 없고 손발톱이 잘 부러진다. 네 번째, 자도 너무 피곤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 다섯 번째,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항상 그득하고 변비 있다. 여섯 번째, 항상 피곤하고 두통이 있을 때가 많다. 일곱 번째,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 걸 느낀다. 여덟 번째, 알레르기 질환이 계속 나온다. 아홉 번째, 잇몸 질환이 있고 코골이가 심하다. 열 번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 제가 10가지 예 드렸죠. 이 중에서 손가락 한 몇 개 정도 꼽혀 있으세요? 일단 4개 이상 내 손가락에 꼽혔네. 하나, 둘, 셋, 넷 하시면 반드시 나는 만성염증이 있어. 이거 관련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식이요법을 시작해야 돼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성염증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만성염증 유발하는 질환이라든지 또 만성염증을 없애는 음식, 대표적으로 아까 포도껍질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음식들, 또 이거 먹으면 만성염증 생겨 하는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 여러 가지 습관에 대해서 내용들 많이 올려놨으니까 꼭 만성염증 편 김소영 그 채널 H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건강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